자, 이 경기를 호주가 잡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왜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본은 조금 이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대만과 우리의 각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심정적으로 체코 오늘 있을 체코전은 무조건 잡는 경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호주전도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만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심산이었는데 호주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잡아준 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도 쉬운 팀이니까 우리 무조건 올라가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봤을 때는 호주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이고, 대만도 투수력이 여전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만의 오늘 공격력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었고, 호주는 대포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지난번 WBC 때도 우리가 호주한테 질 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펀치력을 보여줬던 팀이고, 투수들도 희한한 투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 이거를 호주가 이기네요. 정말 이거 야구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반 지나서 끝났는데 경기 자체는 별로 그렇게 긴장감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설마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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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 호주가 잡아내는 느낌이었어요. 경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만의 선발인 쉬러시 이 투수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 투수가 만약에 우리 상대로 던진다고 하면은 정말 무섭겠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150km 꾸준히 던지는 포심에다가 좌타자 상대 체인지업인데, 그 체인지업은 우타자 상대로도 굉장히 위력적인 공들, 체인지업의 어떤 그 밸류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 선수를 굉장히 빨리 내렸어요. 4회에 50개가 조금 넘은 투구수였는데 이 선수를 내리자마자 이제 홈런을 맞으면서 사단이 이제 발발을 했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알렉스 월스가 굉장히 웰스죠. 웰스가 이제 LG 트윈스의 웰스, 라크란 웰스의 형으로, 쌍둥이 형인데 이 선수의 형이 등판해서 또 좋은 피칭을 해줬고, 이 선수 재밌었던 게 뭐냐면 존 자체가 조금 넓어 보였어요. 특히 좌우가 조금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계화면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그 옆에 찍히고 막 그래도 스트라이크 막 잡아주더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 팀 투수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이제 투수조 조장인 류현진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쪽에 좀 존이 좌우로 넓다면 그쪽 코스를 잘 공략해야 된다. 물론 이제 거기를 공략하고 싶다고 해서 공략할 수,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어찌됐건 알렉스 웰스가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선수는 이제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투구수적으로 봤을 때 호주와의 경기가 참 어쩌다 보니까 가장 뒤에 밀려 있거든요. 월요일날 펼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만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호주전 선발 투수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대만전도 이겨야 되겠지만, 보면은 호주는 4회부터 올라온 올로그린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도 빠르고 좌완인데 상당히 좋은 투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호주 팀이 수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제로드 데일이 유격수로 나왔는데 제로드 데일의 수비를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숏바운드 캐치도 그렇고 어깨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막 아크로바틱하게 이런 좌우 어떤 이런 레인지를 뽐내는 수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피지컬 자체가 국내 피지컬 좋은 유격수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러드 데일 선수를 영입한 이유 자체가 뭐 공격에서 뻥뻥 쳐주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고, 수비 쪽에서 안정감, 그리고 공격에서는 성장형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잘 보여줄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만도 오늘은 수비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한 전력의 수비력을 갖춘 팀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WBC라는 대회 자체를 메이저리그에서 주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느낌 자체가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투수력 위주로 가면서 장타력으로 이제 홈런 한 방으로 경기가 이렇게 결정되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5회 말에 대만의 두 번째 투수 천포이 선수가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퍼킨스에게, 이 퍼킨스 선수 보니까 양현종 선수에게 2023년에 WBC에서 홈런 쳤던 선수죠. 힘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밀어쳐서 그렇게 넘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런 선수가 7번에 배치가 되어 있다. 하위 타선도 호주가 나쁘지 않고
확실히 힘 자체는 KBO 리그의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호주 선수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WBC에서도 호되게 당한 게 호주의 펀치력이었거든요. 우리 투수들이 아무래도 호주를 상대할 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심은 위력이 좋지만 이제는 국제대회 선수들이 빠른 볼은 잘 쳐요. 근데 변화구가 제고가 안 돼서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한 방에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러 씨가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5구가 아직 멀었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공이 더 넘게 남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닝을 쪼개기 싫어가지고 투수를 일찍 교체한 것이 결국은 이제 패착으로 돌아서게 됐고 7회 말에 바자나의 솔로포가 저는 맞는 순간 공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트 스피드며 타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런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호주에 있다니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봤더니 이 선수가 이제 바자나더라고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전체 1번입니다. 24 드래프트 전체 1번. 뭐 MPB 전체 1번도 아니고 호주 리그 전체 1번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의 전체 1번 픽 24 시즌 드래프트 1순위. 그러니까 김영준 해설위원님의 말씀으로는 이번 시즌 1군의 콜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예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그 선수 스윙 돌리는 백스피드 이런 거 봤을 때는 국내 어떤 국가대표팀에 있는 어떤 선수랑 견져봐도 그런 운동 능력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마어마한 진짜 타구 속도를 기록했고 비거리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로 줄곧 나올 텐데 우리 선수들이 이 선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몰리는 공 나오면 보통 선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7, 8, 9회를 막으러 나온 존 케네디 선수가 좌완 투수고 약간 진짜로 과거에 랜디 존슨 선수의 피칭 투구 폼이 생각이 날 정도로 키도 굉장히 큰 선수인데 옆으로 던지는 자세 상당히 인상 깊었고 좌타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그 공략을 하기가 힘든 투수인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만약에 등판을 하게 된다면 과연 잘 공략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타자들은 그나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내 리그에서 던지는 잭 로그와 비교를 해도 훨씬 더 옆에서 던지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가대표팀에는 좌타자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투수가 나왔을 때도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서 가능성 자체는 국가대표팀의 2차 라운드 진출 가능성 자체는 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호주가 엄청난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지만 우리 타선의 뎁스를 생각했을 때 김도영 선수, 안현민 선수, 뭐 저마이 존스 이런 이정우 같은 선수들 대만 선수들보다는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티어가 조금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호주에 나온 투수들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좀 조심해야 되는 건 호주 타선의 펀치력 그리고 의외로 좋은 수비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말리기 시작해서 선발 투수들끼리의 매치업에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투수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불펜이 좀 약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가 유리한 어떤 경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투수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해요. 뒤에 남아있는 투수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뭐 MPBS 뛰는 투수들도 많고 또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공 빠르고 제구 좋고 이런 유형 다양한 투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수력 대결에서는 이제 대만과의 경기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기를 봤더니 일단은 뭐 아쉬운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만도 주축 선수들이 이제 좀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체코전 쉽게 이겨야 됩니다. 절대 막 또 이제 비슷하게 가고 투수들 많이 소모시키고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체코전을 좀 크게 이겨서 뒤에 있는 뭐 일본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호주와의 경기, 대만과의 경기 계속 두 팀 다 이기고 가야 되고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호주와 대만 경기 보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